보험 하나 가입하면 적게는 20년에서 많게는 30년 이상을 내야 합니다. 내가 그동안 냈던 보험료보다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는 특약이 과연 몇 개나 될까요? 남들이 5천만 원, 1억 원을 준비했다고 나도 그만큼을 준비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반갑습니다. 심플한 보험 지팀장입니다. 오늘 목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환절기라 목감기도 왔고 상담을 계속 하다 보니까 목이 좀 부었네요. 발음이 안 좋거나 목소리가 조금 잠겨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암보험의 3대 진단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제만 들어도 조금 식상할 수 있는 것이 그동안 너무 많이 안내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문의를 받아보면 10분 중에 절반 이상은 이 3대 진단비에 관한 것입니다. 너무도 익숙하고 잘 알고 계시지만 아무리 말씀드려도 3대 진단비의 중요성은 변하지 않는데요. 유튜브나 블로그를 보시면 이미 3대 진단비, 3대 질병 이런 주제와 내용을 어디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보적인 내용보다 이 3대 진단비의 중요성과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제 생각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에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현재 40대 이상에서 3대 진단비가 아예 없거나 있어도 70세, 80세 만기만 보유 중인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동안은 무탈하게 건강하시기도 했고 너무 바쁘게 사시느라 대비를 못하신 이유도 있을 텐데요. 그런데 대개 40대 이상의 연령이 되면 내 몸에 변화가 있거나 질병도 잦아지고 무엇보다 주위에 아픈 사람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내 주위 사람, 친척, 지인, 직장 동료 이분들이 중대질환에 발병하는 것도 심심찮게 목격하실 수 있는데요. 주위에 이런 사례들을 볼 때마다 나도 더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내가 지금 중대질환에 걸리면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문제는 막상 나이가 들어서 보험을 보완하려다 보니까 가격적인 부담이 너무나 크다는 겁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보험료는 상승하고 여기에 병력까지 있다면 부담보 혹은 거절까지 될 수 있는데요. 사실 3대 진단비는 사망보장과 함께 보험료의 부담이 가장 큰 특약 중 하나입니다.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3대 진단비 외로 여러 가지 특약을 혼합해서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특약이 우선순위인지를 따져본다면 저는 단연 진단비라고 생각합니다. 보험 하나 가입하면 적게는 20년에서 많게는 30년 이상을 내야 합니다. 사실 진단비만 설정해도 부담이 되는데 여기에 수술비나 기타 특약까지 무리하게 구성하면 유지에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내가 그동안 냈던 보험료보다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는 특약이 과연 몇 개나 될까요? 너무 잡다하게 많이 구성하는 건 효율적이지 않은 선택이고 결국 이런 것이 모여서 부담이 가중된다고 생각합니다. 암 진단비를 적절히 준비한다는 건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걸까요? 누군가에게는 암 진단비 1억 원이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5천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내 경제 상황에 맞춰서 유지 가능한 만큼 설정해야지 아는 사람이나 설계사가 이 정도는 준비해야 합니다. 이런 말들에 귀 기울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진단비를 우선적으로 원하는 한도에 대비하고 그래도 예산상 여력이 된다면 나머지 특약을 구성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입니다. 특히 실손 의료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웬만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는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상이 가능한데요. 그래서 3대 진단비에 추가적으로 부담이 되면서까지 많은 특약을 구성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암 진단비의 종류는 이렇고 진단비는 얼마를 준비해야 하고 뇌심혈관 범위는 이래야 유리하다. 오늘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동안 수많은 리모델링을 진행해 오면서 제가 항상 느꼈던 것인데요. 내가 준비하려는 의도와 맞지 않게 너무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특약이 많아서 보험료의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내가 보장받으려고 준비하는 것이 보험인데 보장을 받기도 전에 부담이 돼서 해지할 생각이 든다면 준비한 의미가 없는 거겠죠. 현재 20대, 30대 분들은 보험료의 부담이 낮은 점을 활용해서 진단비 위주의 구성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대 이상의 분들은 가지고 계신 보험을 최대한 살리고 부족한 부분만을 보완하여 진단비 위주의 구성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3대 진단비가 도움이 되니까 무조건 크게 가입하라 이런 것이 아니고 도움은 되지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로 대비하시라는 겁니다. 남들이 5천만 원, 1억 원을 준비했다고 나도 그만큼을 준비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의 결론은 3대 진단비 보험을 준비하실 때 무엇보다 기준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가용 가능한 예산을 미리 정해놓고 이것에 오버가 된다면 진단비 이외의 수술비나 기타 특약은 최대한 배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남들의 기준에 맞추지 말고 내가 부담되지 않는 수준, 꼭 유지할 수 있는 정도로 대비하신다면 나중에 보장을 받을 때도 만족감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거나 보험 리모델링을 원하시는 분들은 지 팀장에게 전화나 카톡으로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심플한 보험 오늘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영민 팀장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리더스 에셋 어드바이저 지영민 팀장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 중개하는 보험 설계사이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 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모집 종사자 개인의 의견이며 계약 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